안녕하세요. 저는 포르모사 문학관 시즌2의 진행자 안누산입니다. 최근 입법원에서 기념일 및 명절 시행처리가 통과되면서台湾의 법정 공휴일이 기존 11일에서 16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공휴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는 해당 절에에台湾의 민주주의와 다원성을 드러내는 기념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5월 19일 100세 테러 기억의 날입니다. 5월 19일은台湾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날인데요. 1949년 5월 19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00세 테러의 서막이 열렸죠. 하지만 억압에 맞선 저항도 같은 날짜에 시작되었는데요. 1986년 5월 19일 타이베이 롱산스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5.19 넉세 행동을 벌이며 민주화를 촉구했고, 이듬해 같은 날에는 제2차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38년간 지속되었던 계엄령이 마침내 같은 해 7월 15일 해제되었으며台湾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100세 테러 기억의 날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기념일이었습니다. 정치학자 오나이더 교수는 기억의 사회화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 두 번째는 그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台湾의 이행기 정의는 아직도 두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 충돌을 겪고 있다며 문학과 예술을 통해 보다 넓고 깊은 시선으로 역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인권박물관의 관장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는데요. 역사의 비극을 민족의 부채로만 남겨두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행기 정의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인권박물관과 춘산출판사는 지난 2020년 기억을 지금으로台湾 100세 테러 소설 시리즈를 출판했는데요. 1947년 2.28 사건부터 계엄령 해제 이후 사회에 남은 상처까지 지난 70년 동안 발표된 30편의 소설을 한데 모은台湾 최초의 100세 테러 문학 선집입니다. 100세 테러 기억의 날인 오늘 이 책을 함께 펼쳐봅시다. 책 제목 기억을 지금으로는 유대인 시인 파울 첼란의 시 코로나에서 나온 건데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시인은 덜이 꽃이 필 때, 시간의 가슴이 뛸 때 나는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과거가 지금으로 되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00세 테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엔 그것이 고통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후엔 정부의 감시와 단속 때문에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픔은 마음 깊숙이 묻혀 응어리가 되어버렸죠. 춘산 출판사의 편집장은 이러한 과정을 이중적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은 사회 기억에서 사라지는 죽음.
기억이 지워진다면 그 사람의 존재 역시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지금으로 만드는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시리즈 소설의 편집자는 그 절박한 마음을 담아 30편의 소설을 4권의 책으로 요거는데요. 1권은 정부가 반정부 인사를 대거 체포했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격동의 시대적 타이완인의 모습을 비춥니다. 2권은 오래 세월이 흐른 뒤 그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로 현장감과 첫 경험을 강조하는 1권에 비해 문학의 언어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3권은 국가폭력이 개인의 몸과 정신에 남긴 상처, 그리고 왜 동상 앞에서 경례해야 했는지, 왜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했는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타이완 사회에 남겨진 권위주의의 흔적을 짚어봅니다. 마지막 4권은 백세 테러가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간 백세 테러 문학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작품들도 함께 실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이 역사적 상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시리즈에 수록된 작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백세 테러에 크게 주목하는 가수 전인홍의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백세 테러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1권에는 타이완 문단의 대표적인 부부 작가 고성펀과 리유의 작품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요. 두 사람은 삶에서도 문학에서도 서로의 짝이자 소울메이트였습니다. 두 작품 모두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이 백세 테러의 소용돌이에 빠진 모습을 담고 있지만 작가의 시선은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 남편 고성펀은 타이베이 출신의 번성인, 아내 리유는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건너온 외성인이기 때문입니다. 고성펀의 작품성, 일본 교육을 받은 번성인은 일본의 패배와 함께 갑작스럽게 중국인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2.28 사건과 백세 테러는 또 하나의 전쟁처럼 느껴졌고 꿈만던 청춘은 그렇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리유의 작품은 이 모든 혼란을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번성인보다 한 발 물러서 노련함을 보여줍니다. 편집자가 두 작품을 실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 시리즈가 타이완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입니다. 백세 테러의 이야기는 문학을 통해 독자들에게 닿고 마침내 모든 타이완인의 집단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이 비극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이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